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기 5억 원짜리 복권이 한 장 있는데 이게 꽝이 나올 확률이 무려 95%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노후 자금과 전 재산을 털어서 이 복권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라며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와 엘리트 학생들이 이 승산 없는 도박에 가문의 운명을 걸고 뛰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미국 유학이라는 이름의 화려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신봉해왔던 미국 유학 불패의 신화는 이제 처참하게 그리고 완전히 깨졌습니다. 미국 명문대 졸업장이 곧 성공이자 신분 상승의 하이패스라는 말은 부모님 세대가 믿었던 흘러간 옛노래가 된 지 오래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새로 등록한 국제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무려 17%나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 유학의 효용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한국 유학생들의 미국 탈출 러시는 더욱 심각하고 극적입니다. 국제교육연구소 및 미주중앙일보 등의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유학의 황금기였던 2011년에는 약 73,350명의 한국 청년들이 꿈을 안고 미국 캠퍼스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2020년 49,809명, 2023년 43,847명으로 급격히 줄어들더니 2025년에는 47,000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됩니다. 불과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전체의 36%가 감소를 기록하며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는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미국 학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과거에는 명문대 입학, 미국 취업, 글로벌 커리어라는 공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명문대 졸업 후 귀국이 기본값이 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한국 유학생들 중 대다수는 미국 취업에 실패하거나 포기하고 귀국합니다. 도대체 왜 그 빛나던 명문대 졸업장을 투자 가치 없는 절망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진실, 미국 유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미국 유학이 절망으로 끝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유학 준비 단계에서부터 졸업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위권 아이비리그 준비 과정의 경우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 학비가 비싸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가 완전히 붕괴된 구조입니다. 먼저 대학 문턱을 밟기도 전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영어 표준 시험 준비 비용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수년에 걸쳐 전문 학원과 과외를 다닙니다. 대한민국 사교육의 심장부인 대치동 학원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토플이나 GRE 학원비로만 1년 다닌다고 해도 월 80만 원에서 140만 원은 기본으로 깨집니다.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득점이 필수인 SAT나 ACT 전문 강좌를 수강할 경우 2년 이상 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학 학점을 미리 이수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AP나 IB 과정의 과목별 전문 학원이나 과외 수강 비용은 월 100만 원 이상이며 만약 국영수, 과학 등 종목을 여러 개 들으면 비용은 급증하게 됩니다. 학원비만 드나요? 각종 시험 응시료만 합쳐도 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들며 원하는 고득점을 얻기 위해 여러 번 보면 비용은 더욱 증가합니다. 순수하게 학업 보충을 위해서만 연간 수천만 원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 먹는 하마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입시 컨설팅과 서류 준비 비용입니다. 에세이, 활동 포트폴리오, 추천서를 위한 전문 컨설팅 비용도 따로 듭니다. 이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상위권 전문 컨설팅은 2년 단위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요구하며 때로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입학 사정관의 눈을 사로잡을 에세이 지도, 남들과 차별화된 활동 계획, 치밀한 원서 전략 등은 시간당 최소 30만 원 이상의 고액 과외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돈으로 만든 스펙입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시즌이 되면 원서 지원료 및 행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학교당 평균 50달러에서 100달러, 약 7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인 애플리케이션 피, 원서 지원료가 들며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보통 10개에서 20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이 비용만 수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학교당 20달러에서 30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리포팅 피, 성적표 및 증명서 발송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만약 한국에서 준비하지 않고 아예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이나 기타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조기 유학의 경우라면
준비 비용의 개념 자체가 달라집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미국 유학을 시작해 대학 입학 전까지 약 6억 원을 지출한다는 언론 보도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학비, 기숙사와 홈스테이 비용, 현지 과외 및 생활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값을 대학 가기 전에 다 써버린 겁니다. 합격 후에도 비용은 전혀 줄지 않습니다. 아이비리그 4년 평균 비용을 계산해보면 등록금과 기숙사 및 생활비를 합산하면 최소 3억 원에서 4억 원에 달합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미국 명문 사립대 연간 학비 및 생활비가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약 1억 1천만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8만 달러씩 4년을 곱하면 대략 32만 달러, 약 4억 4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별도의 용돈과 방학 체류비 등 생활비는 또 따로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오퍼튜니티 코스트, 즉 기회 비용입니다. 4년간 한국에서 경력 개발을 하거나 그 돈으로 자산을 축적했을 기회를 포기한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손실 규모는 10억 원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억 원을 쓰고 귀국해도 투자 대비 효용 저하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 대기업이나 전문직 시장에서 아이비리그 학위가 과거처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 20, 30대 장기 미취업자가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석박사 학위 취득자 포함 고학력 청년들이 장기간 구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수억 원을 쓰고도 기대했던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4년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만 안게 되는 마이너스 투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돈 문제는 차라리 부모님의 몫이라 쳐도 막상 꿈에 그리던 캠퍼스에 도착한 유학생 당사자가 겪는 현실은 지옥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의 엘리트 의식이 산산조각 나는 심리적 박탈감과 한국식 교육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야 전교 1등, 영재 소리 들으며 어깨에 힘 좀 줬겠지만 미국 명문대 캠퍼스는 차원이 다른 정글입니다. 옆자리를 한번 들러봅시다. 내 동기들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국제 올림피아드 금메달 리스트는 발에 채도록 많고 고등학생 시절 이미 스타트업을 창업해 엑시트를 경험한 사업가 혹은 학부 1학년인데 이미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천재들이 여러분의 경쟁자입니다. 이런 전 세계 0.2%의 진짜 괴물들 틈에서 한국에서 가졌던 명문대 재학생이라는 타이틀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곳은 모두가 명문대생인 곳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브랜드 없는 경쟁입니다. 간판을 떼고 진짜 실력으로만 붙어야 하는데 그들보다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현실, 아니 그들보다 한참 부족하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한국에서 수재였는데 여기서는 그저 바닥을 깔아주는 n분의 1에 불과하구나 라는 처참한 자각과 함께 심각한 자존감 하락,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사고력 대 암기력의 싸움에서 한국 학생들이 무참히 패배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교육은 철저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암기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불수능 영어 초고난도 문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BBC나 미국 언론에서도 이건 원어민도 못 푼다, 터무니없이 어렵다고 언급할 만큼 한국 입시 영어는 악명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그건 논리적인 설득력을 요구하는 영어가 아닙니다. 지문 전체의 맥락보다는 특정 어휘, 문법적인 함정, 비비꼬인 구문만 파고드는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문제풀이 기술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12년간 이런 기술을 연마하는데 청춘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미국 명문대 교육 현장은 정반대입니다. 교수는 정답을 묻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 기본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니? 저 친구의 논리에 반박해봐라. 네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비판적 사고, 치열한 토론, 주도적인 연구와 협업이 성적의 핵심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암기식 교육에 최적화된 한국 유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는 지식이 있어도 입을 떼지 못합니다. 내 말이 정답이 아닐까봐, 문법이 틀릴까봐 두려워하며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미국 학생들은 설익은 논리라도 손을 들고 떠드는데 한국 학생들은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다 타이밍을 놓치고 침묵합니다. 결국 강의실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끝없이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미국식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한 부적응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밤새 도서관에서 책을 달달 외워 필기시험은 만점을 받을지 몰라도 수업 참여 점수가 바닥이라 결국 C학점을 받고 한국에서 입시 지옥을 겪을 때보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외로운 실패한 학업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제도적 장벽과 전략의 부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학교 성적이 좋고 영어를 원어민처럼 해도 미국 정부 시스템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H-1B 취업 비자가 필수적이지만 경쟁률이 극심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유학생 약 4만 명 중 H-1B 신규 취득자는 2,000명도 안 됩니다. 즉, 약 5% 안팎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게다가 미국 비자 정책의 불확실성이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H-1B 비자 수수료 급등, 심사 강화 등 정책 변화가 유학생들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신규 비자 발급 축소와 추첨 경쟁률 상승으로 취업 성공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비자 추첨 실패 시 재도전의 기회는 없습니다. 즉시 귀국해야 합니다. 비자 추첨에서 떨어지면 OPT, 졸업 후 체류 기간 종료와 함께 짐을 싸서 강제 귀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유학생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계획도 전략도 없는 전공 선택입니다. 많은 유학생이 졸업 후의 비자 문제보다는 당장 입학하기 쉬운 명문대학교 이름값에 치중해 전공을 선택합니다. 진로보다는 간판을 따지다 보니 적성 및 경쟁력이 미흡합니다. 특히 STEM 전공과 BSTEM 전공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경영학이나 인문학, 사회과학 같은 BSTEM 전공의 경우 졸업 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단 1년뿐입니다. 이 분야 전공자의 경우 딱 1년 안에 회사 입사와 업무 성과 증명, 회사 설득, H-1B 비자 신청에서 추첨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기업도 문과 계열 유학생은 채용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취업 잘 되는 STEM 전공을 하면 되잖아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STEM 전공자도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거기는 전 세계의 수재들이 모이는 콜로세움입니다. 국제 올림피아드 출신, 특허 보유자, 스타트업 창업자 및 팡 인턴 경력자 등 쟁쟁한 후보들과 경쟁해서 취업문을 뚫어야 합니다. 결국 대다수 유학생들이 몰락하는 과정은 경영학 전공으로 쉽게 졸업하자는 BSTEM 선택에서 시작해 취업 불가능을 겪고 뒤늦게 STEM으로 전과했다가 천재들 사이에서 실력 부족으로 멘탈이 붕괴된 후 OPT 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복귀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한국에 와선 쉬울까요? 고학력 인플레이션 속에서 다시 치열한 취업 전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가 한국 유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불거지는 학위 가치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대졸자 실업률이 전체 평균을 넘는 역사적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22세에서 27세 대졸자 실업률이 5.8%로 전체 평균인 4.2%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분석입니다. 대졸자와 비대졸자 간 임금 격차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으며 대졸자 취업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대학 학위가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가라는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국민에게도 효용이 떨어지는데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오죽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미국 유학의 처참한 실패율과 줄있는 귀국 행렬은 단순히 학생 개인의 게으름이나 실력 부족, 영어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주 전략 없이 명문대 브랜드만 쫓은 구조적 모순입니다. 명문대는 성공이라는 공식은 이미 완전히 깨졌습니다. 첫째, 유학 준비 단계부터 졸업까지 쏟아붓는 수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현실적으로는 회수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 마이너스 게임입니다. 둘째, 캠퍼스에서 마주하는 전 세계 천재들과의 압도적인 경쟁, 그리고 그 속에서 정답 찾기에만 급급했던 암기식 교육에 길들여진 한국 학생들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고작 5% 확률에 불과한 잔인한 비자 추첨 시스템과 안일한 전공 선택이 맞물려 여러분을 결국 강제 귀국이라는 막다른 길로 내몬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명문대 학위의 절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유학은 낭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건 초고 위험 투자에 가깝습니다. 만약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막연한 동경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철저한 분석과 계획 없이 떠난 유학은 고위험 투자일 뿐입니다. 과거처럼 명문대 간판만 쫓는다면 미국 유학은 결국 돈만 버리는 구조적 손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